여의도 흔드는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이 지사의 주장 먼저 듣고 오시죠. 기존에 쓰시던 지역화폐 카드로 20만 원 정도를 충전하시면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서 5만 원 정도의 소득 지원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25만 원을 써야 하니까 이제 소비 촉진 효과가 있는 거죠. 제일 큰 혜택은 이 대형 유통점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못 쓰니까 골목 자영업자들이 매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정치행위라는 것이라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하고 유통재벌들 또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나 유통재벌들 카드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도훈 의원님 그에 반해서 또 국책연구기관이나 입법부 국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것 같고 좀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 백화점에 가서 쓸 돈을 골목시장에서 쓴다. 이거는 뭐 그게 크든 작든 그런 효과는 뭐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송파하고 서울시 송파하고 경기도 하남시하고 가운데 있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경기도 상품권을 주면 송파를 넘어가서 쓰던 거를 경기도에서만 쓰니까 경기도 자체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쓰나 여기서 쓰나 똑같은 지출이고 또 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다가 특히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쓰면은 25%의 할인율을 주겠다. 그러면 그 25%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돈이? 그거 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고용을 늘린다든지 소비를 많이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에 비하면은 발행하는 비용, 그다음에 할인율에 적용되는 우리 세금 투입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조세 연구원 등 여러 가지 오늘은 아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초기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역효과 이런 점들을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결과 등등의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이 지역화폐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반발했다기보다도요.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선거에 플러스 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기사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제목 가지고 났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직전에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다 근거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거친 표현 몇 개를 가지고 주목을 해서 트럼프 얘기를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지역화폐가 낭비라는 입장,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각각의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또 지역화폐하면 당장에 이게 수혜계층이 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조그마한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자다. 이런 이미지까지 본인에게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 논쟁을 하는 것이 본인의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좀 거친 표현을 일부러 써서 이 논쟁의 판을 좀 틔워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전략이 이게 유효한 건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논쟁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KDI 교수 출신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 논란을 시작하고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위상을 더 높여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같이 논쟁에 계속 들어가서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 예. 말 그대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고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게 적폐라고 표현을 하든 굉장히 강한 단어로 비판하는 단어로 논쟁을 만들어 간다면 네. 거기에 비판하는 또 윤희숙 의원의 입장은 굳이 이재명 지사와 같은 이렇게 센 단어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KDI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가령 이게 지금 20만 원 사면 5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20만 원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화폐를 주로 사게 되는데 예. 사실은 20만 원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골목 상인들은 좋지만 이 지역화폐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조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보고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세금이 5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예. 차라리 그 5만 원이 그냥 전국적으로 이 약한 계층을 위해서 직접 투입이 된다면 네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도 상당히 좋은 아마 효과를 같이 따라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연일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왜 해야 될 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때에서 얘기하느냐, 강자에게 조아리고 약자에게 강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사와 이 지사 캠프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사 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굴복으로 따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좀 어정쩡해 가는 건데 이 지사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사 본인이 나는 뭐 학벌도 그다음에 가족도 그다음에 돈도 없고 조직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인 그 이슈가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고 왜 윤희숙 의원처럼 초선 의원이랑 그런 대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게 초선 의원은 아니라 어떤 학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이슈를 이어가는 게 이 지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이슈가 이어질수록 이 지사가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정책은 역시 이재명이야. 이런 걸 따질 수 있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윤희숙 의원하고 토론이 성사된다면 윤희숙 의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콘텐츠가 풍부한 의원이긴 합니다만 네. 토론이라는 거에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윤희숙 의원을 압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비판하는 대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팍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은 이 지사와 이 지사 캠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최근에 이 중앙정치 무대에 부쩍 이게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대선 주자니까요. 네. 또 한 명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좀 비슷한 움직임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지사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지사로서는 억울한 게 본인도 도정도 열심히 하지만 중앙 정치에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탐구하고 굉장히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발휘할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지사가 현재로서는 이 얘기까지 여론조사 저거는 아니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 지사와 직접 대거리하는 것이 본인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도 좋고 또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함으로써 원희룡 지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네. 그럼 이 생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구나. 이런 효과를 원 지사는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경수 경남지사도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고서는 보고서고요. 보고서와 현장은 다릅니다. 지역에 풀리는 돈들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던 그런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 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지역 화폐, 지역에서 또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 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잘 대응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불리는데 김경수 지사도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 끼어든 것 자체가 어쨌든 언론에 올라가고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니까 다 한마디씩 지금 김경수 지사 요 전에 통신비 2만 원도 지금 전국 와이파이 그냥 차라리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쟁에 자꾸 끼어들어서 가능성의 문을 지금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김경수 지사는 만약에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이 있다면 친문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게 지난번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의 어떤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후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